안녕하세요. 문장 정비소입니다. 네, 네 번째 정비할 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이 글입니다. 크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칼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칼럼인데요. 크릴이란 뭐고 이 생물이 뭐 생태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 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풀어 쓴 칼럼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특별히 제가 이제 먼저 읽어보니까 뭐 특별히 막 지적을 많이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은 제가 좀 포인트를 좀 찝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것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네, 들여쓰기를 좀 하면서 네,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크릴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문장 아마 블로그 같은 데 올릴 거를 전제로 쓰신 글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하나하나 다 이제 줄을 바꿔주셨는데 저는 좀 보기 편하게 네, 내용상 유사한 문장들은 네, 한 줄을 좀 붙여주겠습니다. 크릴은 새우와 모습이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새우가 아닙니다. 네, 이거 뭐 사소한 건데요. 저 같으면 쉼표를 여기다가 찍을 것 같아요. 네, 비슷하지만 여기서 이제 쉬는 게 낫겠죠. 크기 4에서 6cm의 제법 큰 동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이렇게 큰 건 줄 저도 몰랐네요. 남극에 있는 거의 모든 동물은 크릴을 먹고 삽니다. 남극 동물 먹이사슬의 최하위층에 속하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사소한 거지만 먹이사슬은 층이 없죠. 먹이사슬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피라미드의 최하위층이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자, 할 수 있는 대어. 자, 이거 그냥 일단 밑줄 쳐놓고 앞으로도 그 대어가 되게 많이 나올 거라서 제가 한꺼번에 좀 설명드릴게요. 남극해의 생태계는 1차 생산자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마침표. 식물 플랑크톤은 크릴과 같은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펭귄이나 남극 동물들이 플랑크톤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네, 뭐 특별히 손볼 게 없죠? 남극해의 먹이사슬에서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의 중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동물성 플랑크톤 크릴. 그런데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가 최초로 발견된다면 이 크릴의 모습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또 대요가 나옵니다. 크릴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주로 남극해에 서식합니다. 총 서식 생물량이 10억 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숫자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띄워야 합니다. 대요. 여기 또 나옵니다. 대요. 네. 남극 청정해에서 자란 크릴은 대부분 오메가3의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크릴 어업 국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잠깐만요. 앞에서 이게 외계 생명체가 최초로 발견된다면 크릴의 모습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두고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국과 칠레, 노르웨이, 중국 등의 크릴 업체 연합의 남극해 크릴 어획량이 80%를 차지하는 대요. 네, 여기 또 대요가 나옵니다. 자, 이 대요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 대요는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결 어미로 사용될 수 없는 말이에요. 네, 요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네,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미리 요를 찾아놨습니다. 조사입니다. 조사. 그러니까 종결어미, 문장을 끝낼 때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어 어미 따위에부터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들은 자, 이 요가 없어도 사용될 수 있는, 요가 없어도 뜻이 통하는 자리에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요를 다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죠. 생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크릴의 모습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10억 톤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획량이 80%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구어에서는 저희가 뭐 입말에서는 뭐 평소에 뭐 이런데요 저런데요 라는 말을 계속 쓰지만 그거는 한 문장을 마침표를 찍어서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 입말에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글을 쓸 때는 저는 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을 바꿔보겠습니다. 최하위층에 속하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크렐의 모습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그대로 살리고 다만 이걸로 문장이 끝나지 않으니까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주겠습니다. 문장 안에 쉼표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앞에 쉼표들은 없어도 될 것 같네요. 다음에 10억 톤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어서 살리고요. 남극 청정해에서란 네,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도 차지 문장을 종결하려면 종결 어미를 써서 네, 끝내야 되겠죠. 네, 그냥 어획량이 80%를 차지합니다. 자, 요 문장 살짝 어색하죠? 한국, 칠레, 노르웨이, 중국 등의 크릴 업체 연합의 남극계 크릴 어획량이 80%를 차지합니다. 무엇의 80%? 세계, 뭐 세계 할까요? 아니면 전체 어획량의 어획량 두 번 들어가니까 그냥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최근 이 연합은 이 연합 뭐 연합체의 이름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그냥 다시 한번 써주죠. 최근 크릴 업체 연합은 회의를 통해 크릴 조업이 남극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남극해 남셰틀랜드 군도 인근 해역 중 몇 곳에서 자발적으로 조업을 그만두기로 협의했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최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 뭐라고 했죠? 제가 매 시간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알게 하는 것. 네. 이 최근이라는 말에서 제가 왜 이 대목에서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어디까지가 최근인지를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최근 뭐 한 달 정도까지를 최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1년 정도까지는 또 뭐 최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뭐 시간의 단위들을 체감하는 시간의 단위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최근이라고 쓰면은 되게 불확실한 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만 알게 쓴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이 글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 칼럼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 크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고 크릴을 연구하는 게 왜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설득하는 그런 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최근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언제 뭐 몇 년 뭐 몇 월 할 수 있다면 뭐 며칠까지 해서 밝혀서 써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최근이라는 단어보다는 네, 여기 구체적으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도 알게끔 써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협의했습니다. 이거 사실 협의와 합의가 다르죠. 그죠?
이 내용의 맥락을 보면 합의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협의는 우리 뭘 좀 어떻게 해볼까? 라고 모여서 얘기하는 게 협의고, 협의를 한 끝에 그래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자 라고 뜻을 모아서 결정한 것이 합의니까요. 네, 요 협의와 합의의 의미는 살짝 다릅니다. 이는 남극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의 공존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경단체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단체, 이 글의 설득력을 조금 더 높이려면 환경단체 정체를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뭐 그린피스인지 뭐 녹색연합인지 환경운동연합인지 이 환경단체가 또 박수를 언제 쳤냐? 네, 언제? 네,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또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박수를 받았다라는 거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환영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건데, 만약 저 같으면 몇 월 며칠, 어떤 환경단체는 따옴표를 치고, 이런 라고, 이제 환영의 뜻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누가 어떤 말로 이 결정을 환영했는지 이거를 구체적인 사실로 팩트로 보여주면서 이걸로 사람들의 설득력을 더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만 이 환경단체의 정체를 밝히고 이 언제라는 걸 분명하게 써줌으로써 설득력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까지만 해도 훌륭하겠지만 저라면 아마 워딩이라고 하죠. 어떤 멘트, 어떤 말로 어떤 말을 사용해서 이 결정을 환영했는지 그것까지도 직접 인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생존이 수많은 생명들과 직결되고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극은 극한의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과 진화, 생태계 변화와 반응을 연구하기에도 중요한 곳이라 이 결정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이 조금 깁니다. 네, 잘라줄게요. 어디서 자를까요? 네, 여기 쉼표가 마침 찍혀 있네요.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게다가 남극은 극한의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 이 결정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듭니다 보다는 생각합니다. 네, 문장의 형태가 이렇게 좀 하면 단순해지죠. 그죠?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있습니다. 뭘까요? 자, 바로 이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요? 외계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크릴의 모습을 할 거라는 예측. 무슨 말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아직까지 답을 안 해주고 계신데 네. 네, 이제 좀 답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놓고 다른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한참 몇 문단을 해주실 거라면 네, 저는 이 부분을 통째로 떼서 그냥 여기다가 붙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단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크릴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체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인가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생태계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도움을 준다는 얘기로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해서 하실 말씀들을 쭉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크릴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 외계 생명체가 크릴의 모습을 할 거다라는 이 예측에 대한 이야기로 네,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저 같으면은 이 예측을 누가 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예측을 누가 했느냐.
이 예측을 그냥 뭐 우리 동네에서 뭐 이렇게 좀 그냥 과학책 읽기 좀 좋아하는 뭐 내가 아는 형이 이런 예측을 했다 이러면은 아무런 설득력도 가지기 어렵죠.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이나 우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어떤 기관, 뭐 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가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예측을 밝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게 설득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예측을 누가 했는지도 밝혀주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에서도 계속 그 제가 팩트에 대한 얘기들, 네, 팩트에 대한 얘기들, 여기서도 팩트에 대한 얘기들, 여기에서도 팩트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를 글쓴이 역시 이제 글쓴이가 직접 연구를 해서 이거를 알아낸 게 아니고 어디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고 내가 알아서 인용한 거라면 내가 누구의 어떤 글을 보고 인용했는지 그 출처들을 밝혀주는 것으로 팩트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으로 설득력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면이란 접속사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한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상상력이라는 단어는 개수를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상상력이 1개 있습니다. 상상력이 2개 있습니다. 상상력이 10개, 100개, 1000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상상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물이 존재하고 태양과 같은 에너지원이 존재한다면 쉼표는 여기 찍는 게 더 좋겠네요. 남극에서처럼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고 식물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크릴이 서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상상력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음 위성이라고 불리는 유로파에는 20에서 30km 두께의 두터운 얼음층 아래, 자, 두터운, 두꺼운, 네,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뭐 서로 혼돈해서 쓰는 말인데요. 네, 두텁다라고 검색을 해야겠네요. 자, 두텁다 뜻을 한번 보실까요? 형용사인데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텁다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두께를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에 사용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나의 믿음이 두껍다가 아니라 두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과 나의 믿음을 그 사람과 나랑 믿음이 10cm야. 두께가 10cm야. 뭐 20cm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계측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두텁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요. 그 반대가 되는 실제로 두께를 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개념에는 두껍다를 사용을 합니다. 글로 돌아오면 자, 실제로 두께를 측량을 할 수가 있네요. 20에서 30km 두께의 얼음층. 자, 그러면 이것은 두터운 것이 아니라 두꺼운 거죠. 네. 약 100km가 넘는 깊이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돼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상됩니다. 아니면 이 예상을 누가 하는지를 밝혀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런 예상을 누가 하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상의 단계이지만 만약 유로파의 바다 탐사에 성공한다면 남극해처럼 크릴이 무늬지어 다니는 발견을 기대해 봅니다. 자, 여기도 조금 어색하죠. 네. 바다 탐사에 성공한다면 남극해처럼 크릴이 무늬지어 다니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워도 좋고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이렇게 덧붙여 놔도 괜찮겠죠. 네. 우리가 극지연구소의 생명과학 연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극지연구소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크릴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칼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좀 자주 드렸던 말씀은 뭐 대여에 대한 말도 있지만 뭐 그건 좀 작은 거고요. 네. 다른 거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팩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육하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제 이런 게 스트레이트 형식의 뭐 기사 형식에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걸 역시도 내가 아닌 다른 독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독자에게 내가 아는 것을 독자도 알게끔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뭐 이 형식이 뭐 역삼각형 형태의 스트레이트 기사 형태가 아니라고 해도 목적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팩트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최근이라고 한 것들은 뭐 몇 년 몇 월, 그리고 더 뭐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아마도 글쓴이가 이 크릴 업체 연합이 이런 합의를 한 거를 직접 가서 보진 않았을 거예요. 뭐 어떤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거나 누군가의 발표나 전달을 통해서 아마 알게 됐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밝혀주는 것도 이 글의 이 정보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어느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네, 밝혀주는 것이 훨씬 더 글을 읽는 사람한테 믿음을 줍니다. 네, 요거 역시도 그냥 대충 뭐 어떤 환경단체가 뭐 박수를 친 적이 있다가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구체적인 그 단체 이름을 밝혀주고 이렇게 뭐 어떤 멘트로 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써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문장정비소에서는 칼럼을 한번 정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글 역시도 저희 이제 독자분께서 의뢰를 해주신 글인데요. 아, 독자라고 하지 않나요? 유튜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직.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글로 이번 시간에도 정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네, 글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잘 정비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